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의 꽁샘 에스테틱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서 따로 깊이 소개를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꽁샘 에스테틱 촬영 온 이유는 이제 서울로 이전을, 선산에서 압구정으로 이전을 하셨고, 여기서 또 교육을 하시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서울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말 못했던 스토리들,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다 나눠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원장님 우선은 원장님 너무 많이 제 채널에 출연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 보시고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재오픈 후 3년 6개월 만에 선산에서 강남으로 이전한 꽁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샵 오픈하시고 올라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도 저도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찼고, 원장님 저보다 더 하시겠지만, 우리 선산에서 그 매장을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도 잘 모르실 거고 정말 어떤 동네였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아마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 보시면 그 동네 지금 돌아보시면 좀 서글픈 동네 맞죠? 너무 서글프죠. 네, 이제 그런데 맞아요. 네. 그 동네에서 이미 이렇게 성장을 하셔서 3년 6개월 만에 서울까지, 그것도 압구정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 정말 엄청난 스토리들이 좀 숨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파트로 좀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원장님의 창업, 우리 재오픈 하실 때, 그 선산에서 하실 때 그때 창업 초기 스토리, 그리고 창업 후 매출이라든지 또 지금 거기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런 것들 전반적인 스토리들을 한번 쭉 풀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3년 6개월 전에 오픈하실 때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세요. 뭐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재오픈할 때는 코로나여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되게 말렸었는데, 근데 1단계는 안 하고 코로나 2단계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2단계 그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닐 때였죠. 그때가 그 베이사님 유튜브를 3개월 동안 봤어요. 3개월 동안 눈 뜨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듣고 이제 개인 미팅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현찰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이 900인가 막 이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이사님께서 컨설팅을 주셨는 게 뭐냐면 욕심이야, 이것저것 다 하고 싶었지만은, 어쨌든 수기는 되지만은 요즘에는 대세가 또 수기랑 메디컬 스킨케어가 같이 돼야 돼. 그때 당시에는 같이 돼야 되니까 뻥을 리프팅으로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 이상으로 첫 매출이 나온 거죠. 네. 한 달에 버는 걸 2달째 테라노바를 주문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생각 이상으로 최고 매출을 계속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컨설팅 다시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최고 매출을 한번 찍고, 이제 베이사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그 고객님 일은 조금 줄이고 교육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남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 요즘 젊은 원장님들처럼 컴퓨터를 잘하거나 휴대폰을 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블로그도 제일 처음에 제가 너무 못 줬고, 그걸 적는 것보다는 그 컴퓨터에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렸다 지웠다. 그리고 제 첫 블로그를 보면 명함 한 장 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올리는 거 한 달 걸렸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정도를 못했고, 아예 그 인스타 자체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배우는 것도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베이사님 흘러가는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을 한 번도 제 기회로 흘러드린 적 없고, 그거 다 실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창업 준비 과정부터 제가 이제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제가 지켜본 입장으로서, 오픈 준비하실 때 정말 그 선산에서 저희 부산 사무실까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진짜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컨설팅 받으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됐냐에 대해서 저한테도 참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아마 원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뭘 기억하냐면, 원장님 샵에 납품을 가서 그때 원장님 이제 우리 따님이 와서 데모를 받았고, 그 다음 기계는 그 동네에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분이 오셔서 이제 관리를 받았는데,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원장님 데모 한번 데콜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손을 지켜봤을 때 뭔가
참 유명한 원장님들 많이 만나니까 손이 좀 다르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고객 관리만 하기에는 좀 손이 아까우니까 교육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던져둔 말이었는데 즉시 또 교육으로 전환하셔서 수강생 받으시고 이렇게 그때 화요일만 고객을 받으시고 나머지 전부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원장님 샵에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관리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고객들 관리 끝나고 나면 그 관리 어떤 후기, 집에서 수처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프로그램마다 고객 후기랑 관리법을 만들어서 고객을 한 장씩 줬으면 좋겠다. 이걸 부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샵에 방문해서 봤더니 모든 관리에 대해서 후처치 방법, 홈케어 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 파일로 만들어서 쫙 다 뽑아 두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반드시 성공을 하실 것 같다. 그런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된 건데 교육하실 때 뭐 어떤 이제 스토리라기보다는 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생들을 정말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교육생들은 참 성공을 하더라. 시작부터 딱 봐도 얘는 성공할 아이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원장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원장님들한테 똑같은 그 숙제를 다 내줄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딱 요것만 해요. 근데 어떤 제자는 딱 그걸 하고 나서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모든 걸 갖다가 다 해봐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국은 마케팅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브랜딩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겉멋만 들이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 겉멋만 딱 들게 되고 진짜 해야 될 사람은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 되는 제자들이나 혹은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 좀 아쉽다 하는 점들은 없으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초보 원장님들이잖아요. 본인 메뉴들을 잘 몰라요. 메뉴판을 갖다가. 근데 본인 메뉴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제품 공부, 기기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기를 하나 사면 그걸 갖다가 연구해서 자기 거를 만들고 나서 다른 기기를 사면 좋겠는데 이게 유행하니까 저게 유행하니까 이게 유행하니까 너무 유행하는 것만 이제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못 써 저것도 못 써 이 메뉴도 못 써 늘 새로운 유행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당연히. 왜 세월이 변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요. 근데 본인 가게가 윤곽관리 예를 들면 전문점이 근데 여드름 제품을 드린다든가 여드름이 이제 메인인데 다른 이제 윤곽 바디로 한다든가 이럴 때는 밸런스가 안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속상하죠. 근데 뭐 이렇게 요즘 제자들 뭘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선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1인 샵인데도 2,3천씩 내는 제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제자들 보면 기초부터 처음부터 제일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기기, 자기 있는 제품을 갖다 활용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지금 원장님 제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매출 좀 한다 하는 원장님 참 많이 배출을 해 주셨는데 그게 참 우리가 그 작은 샵 선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전국 교육생들이 그 선산까지 접근성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갔었고 뭐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참 많은 매출을 만드셨어요. 근데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멀어서도 못 오지만은 제주도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교통비만 7, 80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서울을 오게 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선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그리고 교통편에서 일단은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새벽 2시에 부르면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지쳐버리니까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 강남에 그거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 중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이제 뭐 선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사실 뭐 우리 지금 당장 영상 촬영 고작 몇십 분 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 그 안에 있었던 엄청난 일들을 다 담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우선 뭐 일단 선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1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원장님의 상경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뭐 위치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앞두고 계시면서 이제 매물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이전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